예, 그래요? 네.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킁킁 노는,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한절기 자, 관계이시죠. 그리고 오늘서부터 새로 투입되는 분이죠.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안경 쓴 갱상도 팬더곰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팬더곰 맨날 스마일 웃어요. 여기 잘 모르시죠? 하마, 코끼리, 팬더곰, 예. 여론조사 동물농장. 서로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초원에서 있어요. 만났기 예.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아세요? 봉도사님. 원숭이잖아요. 호랑이. 아유, 호랑이죠. 봉주 오웰. 봉주 오웰. 봉주도 아니고요. 봉주 오웰. 쪼주 알겠습니다. 오웰이 아니라 봉주 네. 오웰. 동물농장. 자, 지난주에 대선 후보 지지도,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번 주 대선 후보 지지도. 일단 1등 문재인, 2등 바뀌었어요. 안철수. 예, 안철수.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부는 겁니까? 일단 뭐 안희정 지사가 예. 그 호남 경선에서 그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큰 격차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20%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측 같은 것도 얘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예, 뭐 우리가 저기 이 맞췄어요. 자리에서 예. 박지원 정치쇼에서 맞췄고. 한 달 전에 이미 그 문재인 후보가 60% 도달할 거다 호남에서 3월 8일 날 말했죠. 했어요. 3월 8일 날. 그때 코끼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코끼리는 정확하게 진단했죠. 뭐라고? 60점이? 네네, 정확하게 진단했죠. 당시에 이런 코끼리 만나. 2위는 안희정이고 3위는 이재명인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진단했죠. 네. 바로 붙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2, 3등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의 표가 예. 빠진 거죠. 빠져서 그게 안철수 후보로 이동이 된 겁니다. 중도 보수표가.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 경선이 토요일 날이었죠. 지난주에. 토요일 날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 인파가 몰렸거든요. 현장 그렇죠. 투표였는데 언론은 또 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띄워줬죠. 왜냐하면 이 싸움이 좀 돼야 대선이 재밌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승리 소식을 예.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예. 안철수 재점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하마 코끼리 팬더곰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1600만 촛불 시민들이 모두 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끼리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재밌죠? 허성무 박사님. 예, 저 처음 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허성무 학사입니다. 학사예요? 예. 학학거리다가 모습은 박사인데. 예, 말씀하시죠.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이 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바람이 이유는 분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마저도 보수 유권자마저도 이 안 전 대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보수 유권자마저도 오늘 액션이 없었는데 네네. 안전 액션을 지금 지사를 하면서 네. 지지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남입니다. 예. 호남에서 아주 흥행을 하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결국 야야 대결로 갈 경우에 호남에서 5대5의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을 경선을 통해서 확인한 점도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높여놓는 그런 계기. 잔뜩은 아니라 살짝. 네, 여기서 뭐 살짝. 예, 살짝. 통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되면 안 돼. 살짝. 예, 살짝 높여놨다. 네, 그런데 아주 예. 살짝 이게 높여놓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좀 정확히 볼 지점이 뭐냐면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에 참여한 현장 투표에 참여한 숫자하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숫자하고 제법 차이가 납니다. 2배,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까지 경선을 치렀을 때 총 참여 수만 비교를 해보면 약 3.5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얻은 표와 문재인 대표가 얻은 표를 비교해봐도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표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래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그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만 민주당과 새가 뭐 비슷하다, 엇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팬더곰 나오세요. 예,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요. 호남의 예. 국회의원이 누구의 국민의당 동의? 국길의 동의, 하마의 동의. 하마에 동의하는 게 그 현역 의원이 23분에 계시지 한나라 않습니까? 하마편이네요. 그리고 수많은 시도의원이 계시고 시군구 의원이 계신데 그분들이 총
동원돼서 이번 경선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국민의당 경선에.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호남의 그 유권자들도 참여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참여된 숫자가 9만 명 정도라면 이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을 한 10몇 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 천천히 얘기해서 시간 많아요. 국회 제가 쫓아와가지고 지금요. 어디로 쫓아왔어요? 예, 택시 안에서 지금 막 달려왔어요? 부천에서 여기까지 예. 뛰어왔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정치 입문 하시는 분들 일단이 예. 많아요, 일단.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그 지역구에서 합동 유세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서너 명, 네댓 명이 보통 2만 명, 3만 명을 모아서 유세를 했어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호남 전역이었고 또 그 전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수도권에서도 좀 내려갔고. 예, 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본다면은 그날의 흥행이 부분적으로는 성공이고 또 뭐 굉장히 크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세에 비하면은 예.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심지어는 도박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일 천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틀 천하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부울경 경선에서 10,000명 정도 그것도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10,0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과대평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 이제 봅니다. 코끼리에 맞서는 두 명의 펜더곰과 하마가 그건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 코끼리가 잘못 얘기한 건 아니죠. 예, 뭐 잘못 얘기한 건 아닌데 근거는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근거는 좀 희박하고 본인의 희망사항이 좀 저는 들었다. 자, 저는 좀 고춧가루 뿌리세요. 다른 이제 또. 생각인데요. 예. 문 전 대표가 앞서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앞서 있고 예. 누구 말대로 뭐 7분 능선을 넘었다, 8분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만 유권자가 아니거든요. 이 호남의 유권자들도 예. 참여하지 않지만 그 참여하지 않은 또 일반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문 전 대표의 경계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있다. 점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끼리에게 돌발 질문. 자, 국민의당의 관계자들이 한 9만여 명이 모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호남에 샤이 국민당 지지자들이 있었다. 호남에서 국민당 지지하면서 당당하게 지지하지 다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샤이 국민당 지지자 이런 거는 조금 과장된 분석 아닌가요? 샤이. 조금 분석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예. 이 샤이 국민의당이라기보다는 예.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호남 유권자들. 우려하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어요. 문 전 대표가 나름 호남의 민심을 예. 달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고 또 문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삭히지 않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박은 좀 네.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양지혜님, 정봉주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이냐고요? 봉도사님은 정치 전도사잖아요. 정치에 무지하고 관심했던 이 어린 양을 정치 세계로 이끌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김민 님, 정봉주의 정치쇼가 뭐라고 참 인기 연예인이 나와도 잘 안 보는데 정치쇼는 매일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제가 70억 분의 1의 사나인데요. 인기 연예인 저리 가라죠. 7502님, 꽃피는 대구에서도 고릴라로 잘 듣고 있어요. 흘려들어도 건질 게 있는 방송 정말 최고. 동물이 추가되었는데요. 고릴라. 아이고 고릴라는 우리 앱 이름이에요. 알았습니다. 네. 이게 좀 칭찬만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요? 예. 까는 것도 띄워요. 아, 그래요? 예. 비판하는 것도 띄우는데 없어. 10,000건 중에 한 건 들어와요. 아. 예, 10,000건 중에 한 건 뭐냐면 봉도사님 기분 나빠요. 너무 잘생겼어요. 원숭이가 괜찮죠. 원숭이 치고는 괜찮죠. 예. 예. 자, 반론 하세요. 예, 뭐 그런 지적 반문정서 흔히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반문 정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우려하는 분들이 이번 국민의당 투표에 나왔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그런 전망들이 일부 있었죠.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 지지층이나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반문정서가 남아 있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러나 우려도 있었죠? 조사를 해보면 호남도 세대 투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하고 50대 이상이
좀 다릅니다. 정서가. 예. 그래서 40대 이하는 거의 반문 정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호감도에 비해서 50대들도 최근에 이제 좀 바뀐 양상이 그동안에는 50대도 반문 정서 좀 있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서가 많이 누그러지고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60대는 반면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주로 지지하는 분들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 호남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예. 그래서 반문 정서가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철수의 바람이 문재인의 바람을 잠재우고 위협할 것인가 하는 것은 2부 오늘 토로 쫙 하는 거예요. 2부에서 말씀하시고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하시죠. 충청 경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대략 예측한 대로입니다. 그 이 양반들 다 자기들 예측이 다 많았대요. 안지사의 체면이 많이 그 상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그냥 예, 깔때기 또 4인방이 들어가고 문 전 대표의 1위도 보장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50%를 넘지는 못했지만 문 전 대표가 1위를 하고 안 지사가 2위를 하면서 이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가 채 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사실은 뭐 안 지사가 충청권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체면이 손상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정도면은 체면 유지는 안 지사님이 충분히 하신 거다. 그렇죠. 예. 충남과 충북의 여론이 또 나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전은 또 오히려 더 중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하.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호남하고 충청 경선을 보면서 하나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 ARS 투표라든지 예. 투표소 투표는 이미 반영이 다 된 거고요. 이제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게 대의원들이 와서 다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 경선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60%가 조금 넘었지만은 대의원들이 와서 한 건 70%입니다. 당일 대의원 투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청 경선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다 40%대였지만 현장 대의원 투표는 50%가 넘었어요.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그 당원들, 대의원들 수준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문재인 적극적으로 지지자. 했다. 이 부분이 아.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적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 작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죽지세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희정 지사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말은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경선인단의 대부분은 아주 조직표더라. 조직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안 지사가 가반에 가까울 정도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충남과 충북의 차이가 있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건전한 비판 세력이 또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남 이런 데서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돌풍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에서 이 결국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어떤 비판과 경쟁에 대한 어떤 문 전 비판과 대표의 현재. 내성이 예. 본선에서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척하지만 2대1로 지금 밀리니까 좀 열받았어요. 국끼리.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배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만약 이게 조직표 중심이라면 예. 아니 조직표 민주당 왜곡하지 마세요. 조직표가 많았다.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인단 참여한 사람 200만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조직표라면 대단한 조직이죠. 그럼 선거 하나만 한 게임 아닙니까? 그럼 미건수보다 큰 조직인데. 그리고요. 네, 짧게만 예. 짧게만 제가 발로 막 고춧가루 막 뿌려도 돼. 네, 그냥 팩트만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경선인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거. 그렇죠. 후보의 조직력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예, 거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약간 왜곡 있었어. 예, 조직이고 강화 다르다. 경고. 저는 그 조직 경고 그러니까 받고도 멀쩡한데. 경선에서는 매번 강조하지만 예. 경선에서는 각 당 지지층이 중심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폭넓게 있습니다. 진보, 보수, 중도 폭넓게 있지만 참여하라고 권유를 얼마든지 많이 예.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지층이 그럼요. 결집한다. 그 당에 애정 있는 사람들이 예. 중심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면들이 있고 뭐 두 분 말씀이 다 옳은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당의 그 호남 경선의 성공을 예. 뭐 언론도 그렇고 자당도 그렇고 조금 과장돼서 강조하다 보니까 아하. 그 이전 건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반영될 수가 없었지만은 현장 투표만은 당일날 그 다음날 반영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집이 좀 더 일어났다. 약간의 위기감과 결집이 일어난 거지 그걸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력만. 짧게 한마디 더 예. 보태면 왜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경선 참여인단에 시민들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다수가 ARS 투표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심리는 뭐냐면 최근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면서 네거티브가 너무 세지니까 이러다가 정권교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판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 때문에 경선에서 그 안희정을 찍을지 문재인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정서에서 예. 이게 빨리 이 경선이 마무리되는 게 좋겠다. 오히려 1차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마무리되는 게 오히려 그 힘을 바탕으로 본선을 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네거티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결집되는 양상이 예, 보였을 저는 것이다. 그 부분을 더 크게 보지 이 안철수 변수를 크게 보지는 아니, 않습니다. 안철수 변수 입에서 하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이 토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 이 문 전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단순히 문 전 대표에 대해서 흠집내기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가져갈 것에 대한 비판과 견제. 비판과 견제거든요. 아, 좋은 그리고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안희정 지사가 되면은 정권 교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제는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또 예리했어. 한편으로는 스펙트럼이 넓고 예.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안희정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토론회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받아들이는 되는데 쪽으로. 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하는 그런 말꼬리가 강한 아니라 코끼리. 코끼리 코를 잡았죠. 네. 코를 잡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안정적으로 푸근하게 허용하면서 코끼리처럼. 예, 하마처럼. 네. 그러면 그런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일반 청취자들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자, 조민규님 바로 코끼리 항의했어요. 민주당 조직층이 움직였다는 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9589님 돌깨는 쇠석기 기사입니다. 굴삭기 기사만 말씀해 주시는데 쇠석기 기사도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세워놓고요. 김정희님 정치쇼 들으려고 학부모 모임 안 나가셨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내. 완전 최고의 귀에 쏙쏙 들어와요. 2735님 샤이층은 어느 후보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은정님 봉도사님 그런데 왜 70억 분의 1의 사나이예요? 전 세계 지구의 인구, 인구가 인구수. 70억 분이고요. 그렇죠. 그중에 한 단 한 명 사람. 대체 불가. 깔때기 이 정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체 불가. 대체 불가죠. 예, 대체 불가 없어요. 대체하면 여기 안 되죠. 예? 대체할 수가 없죠. 이런 코끼리 같이. 봉도사님 저 짧게만. 예. 제가 말씀드릴 때 조직이라는 것은 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장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러나 거죠. 그 조직력뿐 외에 또 더 갖추자. 약간 비판적이거나 네. 우려하는 사람들 표까지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31일 내일인가요? 네네. 영남권 경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네. 충청권에서 그렇죠.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서 어떻게 되고 수도권 반전을 노리는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영남에서는 사실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예. 경남 대비 대구, 경북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선거인단의 숫자가 좀 다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부울경의 선거인단 규모가 2배 이상 높지 않을까 대구 경북보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경선 참여 희망층에 대한 사례수를 분석해보면 부울경이 2배 이상 높거든요. 대구 경북에 비해서. 근데 부울경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압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0% 예, 이상을 부울경. 도달할 것으로 어느 캠프나 인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 박빙 싸움인 것 같고 또 이재명 시장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종합적으로 보면 안방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안방이 영남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가 65% 이상 상당한 우위를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65%까지 예, 저는 그렇게 부울경, 예상합니다. 대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시영 부대표님 하마. 박시영 부대표님의 윈지 컨설팅. 이 지적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 새누리당의 텃밭이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상당히 탄핵 이후에 성격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 전 대표의 뭐 70% 이상을 예상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경선 인단 예. 참여자들의 성격이 상당히 적극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적극 지지층이다. 예.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이쪽이 영남이. 예. 그 이유는 좀 더 스펙트럼이 이념적으로 넓다라고 하는 것. 문 전 대표의 대항마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요 관건은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적어도 한 40% 가까이 이상 확보를 하느냐. 그래서 수도권으로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그 전망이 어떻게 중요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고. 전망 안 하고 그냥 대충 전망은 훅 뜨시 지나가면 우리는 안 불러요. 뉴스 전망대 있어야죠. 아니요, 근데 이 정확하게 아저씨가 진짜 뭐 이제 정확하게 선거인단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구성 자체까지는 알 수가 예. 없지만은 부산, 경남, 울산이 인구가 810만 명입니다. 대구, 경북이 합치면은 530만 명 정도 돼요. 합하면 네. 1,300만이 되네요. 그렇죠. 영남권이 1,300만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난번에 광주 경선 때에 국민의당이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호남 경선했잖아요. 그랬죠. 거기다 한 600만 명 정도가 예. 돼요. 그런데 이제 부울경 810만 명에서 10,0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영남권에서 민주당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도 방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득표율을 예상을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아까 70% 이제 정도? 65% 70%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70% 넘어가는 거는 역시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에알리스라든지 다른 투표에서는 70% 가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이고 그분이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하지만 또 다른 후보에 대한 기대나 바람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잖아요. 예. 다만 한꺼번에 3명, 4명이 후보가 될 수 없어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예. 그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뽑아야 돼서 이렇게 이제 계량을 해보는 걸 이렇게 뿐이죠. 보시면 돼요. 박시영, 그 배종찬, 정찬이 종찬이, 종선. 배종, 맨날 코끼리로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이름이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배종찬, 배종찬, 허성무 네. 이분들이 셋 다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명만 훌륭하다고 해갖고 제일 훌륭한 사람 혼자 갖고 방송할 수 없잖아요. 경선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안 나오는 30, 40%, 40, 50%도 견제하면서 비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세가 모일 것이냐. 아까 부산, 불경, 영남 예측 안 했어요. 1등 문재인 몇 프로쯤? 적극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반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호남에서도 넘겼어요. 그런데 지 안방에서 가발 못 넘기면 어디 예측을 그렇게 해. 아니 근데 또 너무 또 예측을 예리하게 하면 또 김셀 수 있고 다른 후보들이 또 실망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PD님 여기 교체 준비해 주세요. 자 예. 자 2등은 그래도 여전히 안희정 후보가 될 것 같다. 영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재명 그 안동 경북 안동 네네네, 출신. 안동 출신이기 대구 때문에. 경북 직잖아요 숫자가. 네, 뭐 비율은 적지만 상징성.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8822님, 저한테는 정봉주 정치쇼가 정치 나침판이에요. 5317님, 회사에서 여럿이 일하면서 듣고 있는 아줌마도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6256님, 시내 버스 기사입니다. 채널 고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2259님, 봉도사님, 영업사원도 잘 듣고 있어요. 이수진님, 화이팅!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견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반영됩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동물농장 대선 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동물농장 동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코끼리 본부장님 코끼리만 관리하고 있어. 네. 자, 그리고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하마 부대표님 오늘 새로 합류한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팬더검 팬더 누구 한 사람만 팬더?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인데 김종재 청와대 팬도 아니었나요? 누가요?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홍준표 지사 남우당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홍준표 지사는 이게 출마하려면 지금 이제
자기의 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사람이 홍준표 지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30일 전에 해야 됩니다. 예. 30일 전에? 예, 그럼 4월 9일까지는 사퇴를 해야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오, 4월 9일까지 네네. 안 그러면 못 하나요? 그렇죠. 그럼 4월 9일 하게 되면 경남 도지사 재보선거 또 있네요. 그렇죠. 동시에 진행되죠. 또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그 재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들 중에 또 사퇴를 할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줄 재보궐선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뭐 보궐선거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지사가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이제 뭐 거기에는 약간의 꼼수가 나오는데요. 예. 4월 9일 날 뭐 밤 11시 58분에 사퇴서를 내면은 그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관할 선관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1, 2분밖에 없으니까 통보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루를 넘기게 되고 그러면 29일 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사람은 사퇴할 시간도 없고 보궐선거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은 그 거리되는 순간에 그 권한대행이 바로 중앙선관위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즉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관할 선관위에 통보한다만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즉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서 해도 뭐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푸는데 그 공직선거법에 약간의 미비한 점을 예. 이렇게 이제 파악해서 악용한 일종의 거네요, 법꾸라지의 그러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아, 봐야죠. 이런 거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지금 쫙 가갖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 4월 9일까지 홍준표 지사는 사표를 내야 돼요. 예.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창원시장이라든지 마진창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이 또 재보궐선거 5월 9일 날 같이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 경남도지사 출마하려면 이분들도 30일 전에 사표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가 30일 딱 남겨놓고 하고 행정부시장, 부지사. 예. 행정부지사 직무대행이 또 하루 늦게 선관위에 통보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사퇴할 시간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출마하면 되죠. 그분들이 안 나오면 못 하나? 아니 그러니까 아예 보궐선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30일 전까지는 그게 선관위에서 선관위에 통보가 돼야만 선관위가 여기에는 도지사 보궐선거가 있다고 확증을 해주는데 30일 통보를 29일, 30일 안쪽으로 줄여서 29일, 28일 만에 하면 통보를 못 하니까 선거를 못 치른다. 보궐선거 자체가 없어요. 이게 4월 9일이냐 10일이냐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이제 무산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는 건 예.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이 예산 낭비다. 또 보궐선거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예. 도지사 선거를 하면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왜 또 보궐선거를 해서 이 엄청난 도민들 또 국가의 혈세 예산을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솔깃하기도 합니다. 이 그것도 이야기에. 다르게요. 그런데 정작 속내를 들여다보면 본인이 대선 본선에 출마하게 되면 경남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한 홍준표 지사의 본선표를 잠시 갈 수가 있더라고요. 나와서 지금 분위기면은 그럼요. 더불어민주당 지사가 재보궐선거에서 될 가능성이 속된 있으니까. 말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 아니, 때문에 그리고 경남도지사 네. 선거가 같이 진행이 되면 그 그럼요.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호. 이 자유한국당의 야. 최종 후보가 될 경우 예.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이 선거 전략적인 부분도 전략적인 측면. 고려될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좀 지나면 많이 알려질 겁니다. 예. 지금은 아직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 31일 날 내일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후보로 홍준표 지사가 그 다음부터 각 당의 이제 후보들이 4월 4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4월 4일 국민의당이니까요. 예, 국민의당 결정이 되고 지금 추세로 보면 4월 3일 날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확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2차 결선 투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4월 4일 이후에는 예. 이 본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그러면 당연히 홍 지사의 지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쟁점은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홍지사의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판단이 옳았냐? 이게 도마에 오를 수 있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도민들과 약속한 그 어쨌든 임기도 채우지 않고 자기 예. 하고 싶은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선거권 다 제한해버리고 오호. 도민들의 참정권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완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니까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죠. 전략으로 쓰더라도 이 국민들이 그 참정권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지사가 1년 동안. 이런 등등까지 감안하면 홍준표 지사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선거 막상 들어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도지사를 꿈꾸는 그런 정치 지망생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부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폭탄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3619님 이거 우리가 말씀드려야 돼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 따로 나와서 출마할 수는 없나요? 법으로 정해놓은 바가 있나요? 자, 누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이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탈당해서 타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8822님 적금 7개월짜리 지금 해야겠어요. 제발 새 정부에서는 서민들 먹고 살기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가슴이 다 아픕니다. 1822님 경북 구매에서 문구점 하나 아줌마인데요. 어려운 정치가 재밌어지고 있어요. 박은주님 결혼 전엔 정치의 정자도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니까 정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이번엔 정말 국민 모두 고민 많이 해서 좋은 대통령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통령 뽑는데 일조하고 있는 대체 불가 프로그램 정봉재 정치 쇼 진행 중입니다. 자, 홍준표 지사의 그런 전략, 그러면 이제 이 보수 단일 후보는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네, 일단 홍준표 지사 한마디 더 하면 홍준표 지사의 슬로건이 뭐냐면 당당한 홍준표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당당하지 않네. 못하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자, 보수의 결집은 유승민 대표 후보? 예, 그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바른정당 지지층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당의 지지층들은. 그러나 의원들 간에는 좀 복잡하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친박의 색채를 확실히 빼라. 자유한국당이. 그랬을 때 그걸 조건부로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전에는 그 보수연합 단일화를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장을 좀 모호하게 바꿨죠.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한다면 홍준표 후보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캠페인을 통해서 좀 지지도를 높일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국민의당 쪽과 단일화 아니면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이 양쪽을 다 지금 노리고 있는데 저울질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가 있고 대통령 구속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건 보수 진보 보수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단일화가 더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요.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선출되면은 유승민하고 뭐 개인적 사이는 좀 껄끄러웠지만 사실은 지금 유승민이 선출된 바른정당하고는 원래 한 계파 아닙니까? 그렇죠. 친이 또는 뭐 비박.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파이기 때문에 뭉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아니 저 홍준표 지사는 계보가 따로 있는데 독고다이 계보. 독고다이지만 그쪽하고 친한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뭐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분들하고 이제 뭐 과거 미국에서 다 이렇게 함께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계보가 됐던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 단일 후보가 수월하게 되겠느냐 아니면 아주 힘들어지느냐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역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를 보면 좀 다를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해지기가 좀처럼 쉽지 아니, 않습니다. 당이 합해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당 합해지는 건 차후 후보 단일화 먼저 하는 거 그래서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후보 간에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지층들이 따라와지 않는 후보 간의 합의 무슨 소용이 오늘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정당의 지지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면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좀 반대하는 분위기일 거고. 지금도 탄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 단일화에 더 유리하다. 이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좀 높기 때문에 예. 그것만 놓고 보면은 얼핏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 유권자들에게 대해서 어느 후보가 더 낫냐라고 물어볼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 진영 대표로 유승민 의원을 더 크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는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이거 계속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댓글 한번 읽어드리잖아요. 그럼 이분 한 1년 동안 들어 우리 방송. 2년. 2년? 네. 4728님 꼼수에 막말하는 정치인 이제 잘 알아보고 뽑으려고요. 아 이런 분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7818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언제부터 봉도사님이 진행하셨어요? 운전 중 우연히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 오늘 패널들도 짱짱이시네요. 아니 이거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한 달이 좀 안 됐지만. 예. 저 짧게 저- 말- 그래서 짧게. 아이고, 맞아. 예. 지금 단일화만 놓고 보면 훨씬 더 단일화의 효과가 크게 또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격이 더 잘 결합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는 아 것이거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오케이. 예. 예. 임명진 그 자유한국당의 그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대표가 이 자리를 비워줬어요. 뭐냐면 엊그제 사퇴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결국 이제 홍준표를 상정한 건데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른정당의 정서가 친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의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풀어갔으면. 걸 표명한 거고요. 최근에 흐름상 보면 보수 결집 흐름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고 이분들을 인터뷰해 보면 삼자 필승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어허. 87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예. 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야권이 김영삼이 분열됐죠. 분열되면서 노태우가 된다. 네. 삼자 필승론. 네, 지금도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어쨌든 야권에서 뿌리가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면 30% 이상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꽤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 쪽보다는 국민의당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자강론 아니 안철수 그렇죠. 후보. 예. 예. 그렇게 된다면 보수 쪽 단일화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종인, 홍석천, 정운찬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 아니에요? 빅텐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김종인, 홍석현, 정운찬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유명세는 좀 있고 지지세는 전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리 장이 있으면 언제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한 예리하게 장군인 분석해.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네. 분들이고 항상 선거 때마다 이런 분들은 나타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텐트를 치자고 하는데 지지율이 1%도 안 나오는 뭐 합산 지지율. 예. 합산해도 안 그러면 큰 기둥이 있어야 빅 텐트가 되는데 예. 기둥이 1cm도 안 되는 기둥을 가지고 텐트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냥 이제 뭐 출마를 하든 출마하는 것과 유사한 행태를 하든 어쨌든 이 전국에 약간의 영향력을 미쳐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수준을 넘어서기는 매우 어려울 어렵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 셋이 중심이 돼서 홍준표도 들어와라. 유승민도 들어와라. 안철수도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에 저항하는 단일 세력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 아닌가요?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라 한다고 다른 그 유력 후보들이 들어갈 건 아니고요. 내가 잘 되는데 당신들이 조금만 도와달라 이런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빅텐트를 치려면 예. 오히려 지금은 빅텐트보다 바람과 또 비에도 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빅 맨션이 필요하거든요. 맨션. 맨션 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는 텐트는 하루에 뚝딱. 그래서 걸리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맨션을 짓기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림을 그리려면 진작에 그렸어야 되고 예. 제발 좀 그려달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중요한 것이 이런 걸 하려면 명분과 유권자와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과 유권자와 세력. 네. 유권자와 세력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유권자 지지세. 유권자들은 일반 국민이라면 세력은 이 조직력, 조직. 정치 세력들이 함께 어울렁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예. 것인데 마침 제가 꼭 이 박시영 부대표님 예. 한 바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3자 대결이면 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가 나오면 홍준표가 유리하다라는 분석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 그거는 지지층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보수층이 그것을 상정하고 별거 아닌 결집하고 걸 있다는 뭐 거죠. 그럴듯하게 질문한 척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낚인 거야. 더 얘기 더 하려고. 지금의 보수의 흐름은 어떻게 예. 가고 있냐면은 문 전 대표에게 대항마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보수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들이 결집한다라는 것은
보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후보 쪽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지지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는 것을 예. 함께 봐야 된다는 자,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얘기는 그럴싸한데 근거는 사실 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예.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각도 만약에 얘기해 안철수 주세요. 후보하고 3자 연대를 한다면 호남이나 안철수 지지층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단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1.5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의 지금 움직임이 이게 통하려면 뭐냐면 자기 대선은 경제로 승부가 봤을 때 그게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 영역보다는 오히려 공정과 정의 이 부분이 유권자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냐. 시대 정신이 거기에 가 있다.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주장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이 부분이 크게 울림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의 바람 호남에서 불었던 네. 그 지금도 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세로는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강풍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삼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저렇게 잔혹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 삼수했어. 그래갖고 나 삼수 얘기하지 마시고요. 트라우마 있어 트라우마. 저도 사무소였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건 공부를 못해서 한 거나 지역 운이 없어 못한 거고. 자 김현수님 궁금해요.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랑 단일화하면 과연 누가 보수 쪽 후보가 될까요? 4501님 28살 24살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 대선 때는 공부해서 투표하자고 했는데 정치조가 많은 도움됩니다. 8339님 남 헐뜯는 사람 찍지 말고 나라 잘 살릴 사람 찍을래요. 감사합니다. 샵 1035 샵 1035 문자 폭탄 지금도 유효합니다.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뭐 삼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3자 구도, 4자 구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면 또 더 강력한 후보가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뭐 3자 구도는 87년이 4자 구도였죠. 사실은 그렇죠. 김종필 예, 1로 김종필. 3김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 김종필도 있고 노태우도 있기 때문에 보수도 굉장히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뭐 흔히 진보 야당이라 하는 YSDJ가 나누어져도 누군가는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낙관론을 YSDJ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럼 지금은 반대로 예. 보수 쪽에서 이렇게 뭐 3자 되면 필승론 또는 4자가 되면 필승론이라는 보수 지지자들의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이 역전돼 아닌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약진은 생각보다 덜할 것이다. 아하. 크게 약진하기 흔들지 못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근데 안희정 지사한테 주목하는데요. 예. 당내 경선에서는 대연정이 안 먹혔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여소야대 전국인데 또 시끄러운 걸 원치 않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유권자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걸 원한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화합적인. 네. 그러면 공동정부 또 연정, 연립정부 형태가 가능만 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들 간에 아주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지는 모습을 지켜만 본다면 지켜볼 수 있다면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지금 이쪽. 그게 예. 두 가지 반론하는 측면이 거?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태종의 리더십이냐, 이것은 강력한 정권 교체하고 적폐청산하는. 적폐청산. 네네. 그럼 세종의 리더십이냐? 세종의 리더십은 화합하고 연정하고 연합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런데 시- 이 두 개가 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같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태종의 리더십으로 정권 교체하고 적폐청산하고 시대 교체를 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도 세력의 중심으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연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혼돈이 오면은 네. 국민들이 뭘 선택하느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었지만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고 계속 강구하게 가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 정서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예. 거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허성모 팬더 고문께서 얘기하신 거는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 화합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적폐청산 쪽에 현재는 방점이 가 있다. 그렇죠. 순수가 있는 거죠.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알겠습니다. 후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약진할 겁니다. 저는 예. 약진할 거라고 보는데 한계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단순히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자 이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망가뜨린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론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 정국 속에서 사람들이 또 분노하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본선에 들어가면 쟁점화 될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보수 단일 후보와 그게 누군지 유승민인지 홍준표인지와 문재인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가 올라오지만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듣는 여론조사 동물농장. 원래 금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당겨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725님, 나라를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일지 네 분 얘기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슈퍼맨님, 저 깜빡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앞에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팟캐스트에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요,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동물농장 주인공들 코끼리 본인 이름 밝히고요.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예, 하마. 예, 박시영입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팬더고. 예, 허승무입니다. 세밀의 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예, 저는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 아니라 동물농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봉주 오웰입니다. 아무도 반응 없습니다. 네. 썰렁개구. 자, 마지막에 이희승님, 오늘도 정치 얘기 잘 듣고 가야 한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네요. 아쉽지만 내일 봬요. 예, 감사합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내일 11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이가 납니다. 2배,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까지 경선을 치렀을 때 총 참여 수만 비교를 해보면 약 3.5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얻은 표와 문재인 대표가 얻은 표를 비교해봐도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표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래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그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만 민주당과 새가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팬더곰 나오세요. 예,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요. 호남의 예. 국회의원이 누구의 국민의당 동의? 국길의 동의, 하마의 동의. 하마에 동의하는 게요. 그 현역 의원이 23분에 계시지 한나라 않습니까? 하마 그리고 팬이네요. 수많은 시도의원이 계시고 시군구 의원이 계신데 그분들이 총 동원돼서 이번 경선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국민의당 경선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호남의 그 유권자들도 참여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참여된 숫자가 9만 명 정도라면 이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을 한 10몇 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 천천히 얘기해서 시간 많아요. 국회 제가 쫓아와가지고 지금요. 어딜 쫓아왔어요? 예, 택시 안에서 지금 막 달려왔어요. 부천에서 여기까지 예. 뛰어왔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정치 입문 하시는 분들 일단이 예. 많아요, 일단.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그 지역구에서 합동 유세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서너 명, 네댓 명이 보통 2만 명, 3만 명을 모아서 유세를 했어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호남 전역이었고 또 그 전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수도권에서도 좀 내려갔고. 예, 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본다면은 그날의 흥행이 부분적으로는 성공이고 또 뭐 굉장히 크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세에 비하면은 예.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심지어는 도박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김옥균의 갑신정빈이 3일 천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틀 천하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부울경 경선에서 10,000명 정도 그것도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10,0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과대평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 이제 봅니다. 코끼리에 맞서는 두 명의 팬더곰과 하마가 그건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코끼리가 잘못 얘기한 건 아니죠. 예, 뭐 잘못 얘기한 건 아닌데 근거는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근거는 좀 희박하고 본인의 희망사항이 좀 저는 들었다. 자, 저는 좀 고춧가루 뿌리세요. 다른 이제 또. 생각인데요. 예. 이 문 전 대표가 앞서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앞서 있고 예. 누구 말대로 뭐 7분 능선을 넘었다, 8분 능선을 넘었다는 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만 유권자가 아니거든요. 이 호남의 유권자들도 참여하지 않지만 그 참여하지 않은 또 일반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문 전 대표의 경계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있다. 점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끼리에게 돌발 질문. 자, 국민의당의 관계자들이 한 9만여 명이 모이니까 뭐라 했냐면 호남에 샤이 국민당 지지자들이 있었다. 호남에서 국민당 지지하면서 당당하게 지지하지 다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샤이 국민당 지지자 이런 거는 조금 과장된 분석 아닌가요? 샤이. 조금 분석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예. 이 샤이 국민의당이라기보다는 예.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호남 유권자들. 우려하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어요. 문 전 대표가 나름 호남의 민심을 예. 달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고 또 문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삭히지 않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박은 좀 네.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양지혜님, 정봉주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이냐고요? 봉도사님은 정치 전도사잖아요. 정치에 무지하고 관심했던 이 어린 양을 정치 세계로 이끌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김민 님, 정봉주의 정치쇼가 뭐라고 참 인기 연예인이 나와도 잘 안 보는데 정치쇼는 매일 보는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돌풍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에서 이 결국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어떤 비판과 경쟁에 대한 어떤 문 전 비판과 대표의 견제. 내성이 아, 예. 본선에서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척하지만 2대1로 지금 밀리니까 좀 열받았어요. 국끼리.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배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만약 이게 조직표 중심이라면 네. 아니 조직표 민주당 왜곡하지 마세요. 조직표가 많았다.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인단 참여한 사람 200만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조직표라면 대단한 조직이죠. 그럼 선거 하나만 한 게임 아닙니까? 그럼 미건수보다 큰 조직인데. 그리고요. 짧게만 예. 짧게만 제가 발로 막 고춧가루 막 뿌려도 돼. 그냥 팩트만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경선인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거. 그렇죠. 후보의 조직력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예, 거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약간 왜곡 있었어. 예, 조직력하고 강화 다르다. 경고. 저는 그 조직 경고 그러니까 받고도 멀쩡한데. 경선에서는 매번 강조하지만 예. 경선에서는 각 당 지지층이 중심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폭넓게 있습니다. 진보, 보수, 중도 폭넓게 있지만 참여하라고 권유를 얼마든지 많이 예.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지층이 그럼요. 그 결집한다. 당에 애정 있는 사람들이 예. 중심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면들이 있고 뭐 두 분 말씀이 다 옳은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당의 그 호남 경선의 성공을 예. 뭐 언론도 그렇고 자당도 그렇고 조금 과장돼서 강조하다 보니까 아하. 그 이전 건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반영될 수가 없었지만은 현장 투표만은 당일날 그 다음날 반영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집이 좀 더 일어났다. 아. 약간의 위기감과 결집이 일어난 거지 그걸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력만. 짧게 한마디 더 예. 보태면 왜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경선 참여인단에 시민들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다수가 ARS 투표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심리는 뭐냐면 최근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면서 네거티브가 너무 세지니까 이러다가 우려. 정권교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판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 때문에 경선에서 그 안희정을 찍을지 문재인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정서에서 예. 이게 빨리 이 경선이 마무리되는 게 좋겠다. 오히려 1차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예. 마무리되는 게 오히려 그 힘을 바탕으로 본선을 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네거티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결집되는 양상이 보였을 저는 것이다. 그 부분을 더 크게 보지 이 안철수 변수를 크게 보지는 아니, 않습니다. 안철수면서 입에서 하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이 토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 이 문 전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단순히 문 전 대표에 대해서 흠집내기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가져갈 것에 대한 비판과 어떤 견제. 비판과 견제거든요. 아, 좋은 그리고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안희정 지사가 되면은 정권 교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제는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또 예리했어. 한편으로는 스펙트럼이 넓고 예.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안희정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토론회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쪽으로. 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하는 그런 말꼬리가 강한 아니라 코끼리. 코를 잡았죠. 네. 코를 잡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안정적으로 푸근하게 허용하면서 코끼리처럼. 하마처럼. 네. 그러면 그런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일반 청취자들의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자, 조민규님 바로 코끼리 항의했어요. 민주당 조직층이 움직였다는 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9589님 돌깨는 쇠석기 기사입니다. 굴삭기 기사만 말씀해 주시는데 쇠석기 기사도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세워놓고요. 김정희님 정치쇼 들으려고 학부모 모임 안 나가셨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내. 완전 최고의 귀에 쏙쏙 들어와요. 2735님 샤이층은 어느 후보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은정님 봉도사님 그런데 왜 70억 분의 1의 사나이예요? 전 세계 지구의 인구, 인구가 인구수. 70억 분이고요. 그렇죠. 그중에 한 단 한 명 사람. 대체 불가. 깔때기 이 정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체 불가. 대체 불가죠. 예, 대체 불가 없어요. 대체하면 여기는- 안 되죠. 예? 대체할 수가 없죠. 이런 코끼리 같이. 봉도사님 저 짧게만. 예. 제가 말씀드릴 때 조직이라는 것은 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장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러나 거죠. 그 조직력뿐 외에 또 더 갖추자. 약간 비판적이거나 네. 우려하는 사람들 표까지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31일 내일인가요? 네네. 영남권 경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네. 중초권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서 어떻게 되고 수도권 반전을 노리는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영남에서는 사실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예. 경남 대비 대구, 경북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선거인단의 숫자가 좀 다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부울경의 선거인단 규모가 2배 이상 높지 않을까 대구 경북보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경선 참여 희망층에 대한 사례수를 분석해보면 부울경이 2배 이상 높거든요. 대구 경북에 비해서. 근데 부울경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압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0% 예, 이상을 부울경. 도달할 것으로 어느 캠프나 인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 박빙 싸움인 것 같고 또 이재명 시장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종합적으로 보면 안방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안방이 영남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가 65% 이상 상당한 우위를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서 65%까지 예, 저는 그렇게 부울경, 예상합니다. 대구, 경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시영 부대표님 하마. 박시영 부대표님의 윈지 컨설팅. 이 지적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 새누리당의 텃밭이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상당히 탄핵 이후에 성격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 전 대표의 뭐 70% 이상을 예상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경선인단 예. 참여자들의 성격이 상당히 적극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적극 지지층이다. 예.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이쪽이 영남이. 예. 그 이유는 좀 더 스펙트럼이 이념적으로 넓다라고 하는 것. 문 전 대표의 대항마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요 관건은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적어도 한 40% 가까이 이상 확보를 하느냐. 그래서 수도권으로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그 전망이 어떻게 중요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고. 전망 안 하고 그냥 대충 전망은 훅듯이 지나가면 우리는 안 불러요. 뉴스 전망대 있어야죠. 아니요, 근데 이 정확하게 아저씨가 진짜 뭐 이제 정확하게 선거인단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구성 자체까지는 알 수가 예. 없지만은 부산, 경남, 울산이 인구가 810만 명입니다. 대구, 경북이 합치면은 530만 명 정도 돼요. 합하면 네. 1,300만이 되네요. 그렇죠. 영남권이 1,300만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난번에 광주 경선 때에 국민의당이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호남 경선했잖아요. 그랬죠. 거기다 한 600만 명 정도가 예. 돼요. 그런데 이제 부울경 810만 명에서 10,0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영남권에서 민주당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도 방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득표율을 예상을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아까 70% 이제 정도? 65% 70%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70% 넘어가는 거는 역시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 그래요? 네.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킁킁.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한석이 자, 반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서부터 새로 투입되는 분이죠.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안경쓴 갱상도 팬더곰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허성무입니다. 팬더곰 맨날 스마일 웃어요. 여기 잘 모르시죠? 하마, 코끼리, 팬더곰, 네. 여론조사 동물농장. 아, 서로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초원에서 있죠. 만났기 예.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아세요? 봉도사님 원숭이잖아요. 호랑이. 아유, 호랑이죠. 봉주 오웰. 봉주 오웰. 봉주도 아니고요. 봉주 오웰. 쪼주 알겠습니다. 오웰이 아니라 봉주 오웰. 동물농장. 자, 지난주에 대선 후보 지지도,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번 주 대선 후보 지지도. 일단 1등 문재인, 2등 바뀌었어요. 안철수. 예, 안철수.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부는 겁니까? 일단 뭐 안희정 지사가 예. 그 호남 경선에서 그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큰 격차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20%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때 예측했던 것도 얘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예, 뭐 우리가 저기 이 맞췄어요. 자리에서 예. 박시영 정치쇼에서 대표가 한 달 전에 이미 그 문재인 후보가 60% 도달할 거다 호남에서 3월 8일 날 말했죠. 했어요. 3월 8일 날. 그때 코끼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코끼리는 정확하게 진단했죠. 뭐라고? 60점이? 네네, 정확하게 진단했죠. 당시에 이런 코끼리 만나. 2위는 안희정이고 3위는 이재명인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진단했죠. 네. 바로 붙어올 것이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2, 3등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의 표가 예. 빠진 거죠. 빠져서 그게 안철수 후보로 이동이 된 겁니다. 중도 보수표가.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 경선이 토요일 날이었죠. 지난주에. 토요일 날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 인파가 몰렸거든요. 현장 그렇죠. 투표였는데 언론은 또 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띄워줬죠. 왜냐하면 이 싸움이 좀 돼야 대선이 재밌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승리 소식을 예.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예. 안철수 재점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하마코끼리 팬더곰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1600만 촛불 시민들이 모두 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끼리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재밌죠? 허성문 박사님. 예, 저 처음 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허승무 학사입니다. 박사예요? 예. 학학거리다가 모습 박사인데요. 예, 말씀하시죠.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이 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바람이 이유는 분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마저도 보수 유권자마저도 이 안 전 대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보수 유권자마저도 오늘 액션이 없었는데 네네. 안전 액션을 지금 지사를 하면서 네. 지지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남입니다. 예. 호남에서 아주 흥행을 하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결국 야야 대결로 갈 경우에 호남에서 5대5의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을 경선을 통해서 확인한 점도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높여놓는 그런 계기. 잔뜩은 아니라 살짝. 네, 여기서 뭐 살짝. 예, 살짝. 아니, 통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되면 안 돼. 살짝. 예, 살짝 높여놨다. 네, 그런데 아주 예. 살짝 이게 높여놓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좀 정확히 볼 지점이 뭐냐면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에 참여한 현장 투표에 참여한 숫자하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숫자하고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제가 70억 분의 1의 사나이인데요. 인기 연예인 저리 가라죠. 7502님, 꽃피는 대구에서도 고릴라로 잘 듣고 있어요. 흘려들어도 건질 게 있는 방송 정말 최고. 동물이 추가되었는데요. 고릴라. 아이고, 고릴라는 우리 앱 이름이에요. 알았습니다. 네. 이게 좀 칭찬만 이게 띄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요? 예. 까는 것도 띄워요. 아, 그래요? 예. 비판하는 것도 띄우는데 없어. 10,000건 중에 한 건 들어와요. 아. 예, 10,000건 중에 한 건 뭐냐면 봉도사님 기분 나빠요. 너무 잘생겼어요. 원숭이가 괜찮죠. 원숭이 치고는 괜찮죠. 예. 예. 자, 반론을 하세요. 예, 뭐 그런 지적 반문정서 흔히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반문 정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우려하는 분들이 이번 국민의당 투표에 나왔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그런 전망들이 일부 있었죠.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 지지층이나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반문정서가 남아 있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러나 우려도 있었죠. 조사를 해보면 호남도 세대 투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하고 50대 이상이 좀 다릅니다. 정서가. 예. 그래서 40대 이하는 거의 반문 정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호감도에 비해서 50대들도 최근에 이제 좀 바뀐 양상이 그동안에는 50대도 반문 정서 좀 있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서가 많이 누그러지고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60대는 반면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분들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 호남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예. 그래서 반문 정서가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철수의 바람이 문재인의 바람을 잠재우고 위협할 것인가 하는 것은 2부 오늘 토로 쫙 가는 거예요. 2부에서 말씀하시고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하시죠. 충청 경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대략 예측한 대로입니다. 그 이 양반들 다 자기들 예측이 다 맞았대요. 안지사의 체면이 많이 그 상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그냥 예, 깔때기 또 4인방이 들어가고 문 전 대표의 1위도 보장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50%를 넘지는 못했지만 문 전 대표가 1위를 하고 안 지사가 2위를 하면서 이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가 채 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사실은 뭐 안 지사가 충청권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체면이 손상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정도면은 체면 유지는 안 지사님이 충분히 하신 거다. 그렇죠. 예. 충남과 충북의 여론이 또 나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전은 또 오히려 더 중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호남하고 충청 경선을 보면서 하나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ARS 투표라든지 예. 투표소 투표는 이미 반영이 다 된 거고요. 이제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게 대의원들이 와서 다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 경선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60%가 조금 넘었지만은 대의원들이 와서 한 건 70%입니다. 당일 대의원 투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청 경선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다 40%대였지만 현장 대의원 투표는 50%가 넘었어요.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그 당원들, 대의원들 수준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문재인 적극적으로 지지다.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적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 작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죽지세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희정 지사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말은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경선인단의 대부분은 아주 조직표더라. 조직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안 지사가 가반에 가까울 정도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충남과 충북의 차이가 있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건전한 비판 세력이 또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남 이런 데서는 젊은